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A 플러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공통수학2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통수학2의 필요충분 조건의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를 수업을 해보면 매년 느끼는 거지만 아이들이 부등식하고 연관된 영역이라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오늘 내용은 말 그대로 필요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A, 상수 A를 구하는 것, A의 범위를 구하거나 A 값을 구하거나 그런 범위가 되는데요. 등호를 쓰냐 안 쓰냐 이거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동영상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베이스 먼저 설명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P가 Q로 쏘는 데 있어서 이 명제가 참이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필요충분 조건이 되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P를 기준으로 물어보게 되면 어쩐다고? 쏘는 사람을 기준으로 물어보면 충분 조건. 그래서 외울 때 충분 조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근데 또 맞는 사람을 기준으로 물어보게 되면 어때요? P를 빵 맞아버리니까 어때요? P를 질질질질 흘리고 있어. 나 죽겠어 해서 맞는 사람을 기준으로 물어보게 되면 필요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쏘고 맞고 아주 난장판 되면 어쩐다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P를 기준으로 물어봐도 Q를 기준으로 물어봐도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런 관계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쏘고 맞는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쏘는 쪽인지 맞는 쪽인지를 파악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 봐보자. P라는 집합은 이렇게 명제는 이렇게 돼 있고요. Q라는 명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이거 부등식 이거 해석 못하는 친구 있으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사이값으로 해석이 돼야 되죠. 그래서 X는 누구하고 누구? 마이너스 A하고 A 사이가 된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거 다 아시겠지? 그런데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야? P가 Q한테 빵 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P가 Q한테 빵 쏘고 있다 이런 의미는 포함 관계로 따져주자면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 P가 Q 안에 쏙 들어가줘야 된다는 이런 관계야. 그러면 여기를 부등식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게 되면 이 P라는 놈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게 P 이렇게 보자. 얘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P가 있다라고 해주면 누가 감싸야 돼요? 요 Q가 감싸야 돼. 마이너스 A에서 A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Q가 감싸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어? 첫 번째 마이너스 A는 2 이하가 되고요. 두 번째 5하고 A 사이의 관계를 해주게 되면 이런 관계가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여러분 열 부등식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돼가지고 얼른 가볍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 이렇게 있으면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때는 방향 결정을 해주고 나서 방향은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는 등호를 쓸까 안 쓸까? 안 쓰죠. 여기는 쓰죠. 그치? 바깥쪽이 더 좁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때는 등호 안 쓴다라고 했는데 안쪽하고 바깥쪽의 관계를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등호 씁니다. 안쪽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등호 쓴다라고 했어. 등호 씁니다. 그 다음에 안쪽이 많고 안쪽도 없고 바깥쪽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또 등호 쓰죠? 그런데 안쪽이 이렇게 있고 안쪽이 하얗고 그래 바깥쪽도 하얗고 이렇게 해보자. 그때도 등호 쓰죠? 그런데 언제 안 쓰죠? 안쪽이 더 많고 바깥쪽이 더 적을 때는 등호 안 쓰죠. 여기는 이거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끝까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등호 쓰고 안 쓰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한번 보자. 요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요것이 여러분 봐봐. 요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어찌해야 돼? 쏘고 있어야 되죠.
선생님 요런 관계네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봐보니까 P는 요 Q에다가 선생님 잘못했다.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맞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맞고 있어야 돼. 얘를 기준으로 물어봤으니까 주어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봐보자. 지금 여기보다 나트 걸어져 있네요. 이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조건을 깔아준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나트가 걸어져 있거든. 그러면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무엇이 또 참이 되겠어요? 그와 대우관계에 있는 명제 또한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굳이 이야기하자면 대우는 어떻게 돼요? 나트 걸어서 좌우 가진 거 결론 뒤집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것에 대우관계를 써볼까? x의 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봐봐 0 이렇게 나와 있잖아. x 더하기 3은 0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지금 필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을 대우를 찾아보면 x 더하기 3이 0이면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 0이 됩니다. 이런 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는 얼마?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이 되겠더라 해서 a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려운 거 있을까요? 요거 이해됐어요? 이 명제가 필요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는데 얘를 선생님이 써본 관계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뭘 찾아낸 거야? 대우 관계를 찾아낸 거잖아. 대우 관계를 찾아낸 거잖아.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이건 더 이상 연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문제 봐볼게요. 이 집합이 요 집합 P는 필요 조건인데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그러면 필요 조건이면 어떻게 된다고? 쏘고 있어야 돼? 맞고 있어야 돼? 맞고 있어야 돼. P가 맞고 있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포함관계? 요런 포함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요거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Q가 P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P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이건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게요. 자, P가 자 봐보자. Q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까맣게 칠하고요. 까맣게 칠하고 마이너스 6분의 K 여기는 K가 되고 이게 Q가 된다라고 해주면 누가 감싸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기 어떻게 돼요? 선생님 K 이렇게 점선나 이렇게 되면 K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붙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K 이렇게 붙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여기도 봐보자. 여기가 까맣고 있네. 계수관계 비교해보면 이렇게 일단은 되겠죠. 방향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 까맣니까 퉁어 써준다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거 이 부분 여기 안 되시는 분들 꼭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가 되네요. 자, 여기 봐보자. 얘하고 얘 관계가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돼.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관계가 된다 그랬어? P가 Q에 쐈다가 Q가 P에 쏘니까 결론적으로 P하고 Q가 어찌해야 돼? 진리집합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 식이 2차 방정식이니까 근 몇 개야? 근 2개죠. 여기서 근 나오는 거 뭐 있어? 마이너스 3과 4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보이지 않니? 여기는 뭘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근과 계수에 관한 문제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4가 뭐가 돼요? A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라스트 문제. 이런 필요 충분 조건에서 조건에 맞는 A를 찾는 과정, 응용 문제 끝까지 보시기 바래요. P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Q는 이렇게 돼 있고, Q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R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봐보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네. 여기 봐봐.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Q가 P한테 어찌해야 될까? 쏘고 있을까? 맞고 있을까? 필요 조건이니까. 맞고 있어야지. P를 질질 흘리고 있어야지. 그치? 일단은 포함관계 써볼게요. Q라는 놈이 P한테 화살을 맞고 P를 질질 흘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음 조건 봐볼까?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 R이라는 놈이 충분이라고 했으니까 쏘고 있어야 돼? 맞고 있어야 돼?
총 쏘고 있어야 돼. R이 누구한테? P한테 쏘고 있어야 돼. R이 P한테 쏘고 있어야 돼요. 이런 포함 관계를 설정을 했다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여기가 R, 그 다음에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R 이런 아니 이게 Q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P를 선생님이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게. P를 수직선 위에 수직선 위에 여기다가 나타내 볼게요. 좀 밑으로 해볼까? 이렇게 있다라고 해주면 P는 마이너스 2에서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얘가 P가 되고 3초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안에 자, Q가 얘네들을 다 감싸야 돼. 자, 여기가 P가 되는 거야. P. Q가 감싸야 되니까 Q는 어때야 되겠어? Q는 A 초과가 되네요. A가 그러면 여기에 있고 초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감싸야 되겠지. 시연아, 그치? 그런데 R 한번 볼까요? R은 P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R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B가 이렇게 있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요거 이해되실까? 요거 조금 더 그려볼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돼야 되겠지 지금.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어쩐다고? 위치 선정하겠습니다. 방향 설정할게요. 이해됐지? 그런데 여기 봐봐. 다 뻥뻥뻥뻥뻥 뚫어져 있고 뻥뻥 뚫어져 있으니까 여기 등호 쓴다 안 쓴다? 그렇지. 등호 여기 다 쓴다. 등호 쓴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는데 최대 A를 찾아내라고 했으니까 최대 A는 뭐가 되겠어? 최대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최소 B는 어떻게 돼요? P는 3 이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최소 B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다 쓸까? 최소 B는 얼마가 되겠어요? 3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상수 A를 범위를 설정하거나 A를 구하는 과정으로 해봤는데 여기서 어쩐다고요? 우리는 마지막 정리해보면 포함관계를 따져줘가지고 쏘는 사람을 기준으로 물어봤는지 맞는 사람을 기준으로 물어봤는지를 가지고 쏘는 사람이면 충분 조건, 맞는 사람이면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조건이다 라고 나오면 맞는 관계가 되고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쏘는 관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Q는 P 기한 필요 조건이니까 얘는 P를 흘리고 있구나. R은 P 기한 충분 조건이니까 R은 P한테 쏘고 있구나. 이런 관계로 해서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이런 설정을 해주고 이런 포함 관계로 해서 찾아내면 된다 이 말이야. 요것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등호 쓰고 안 쓰고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여러분 당락이 결정이 돼.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끝까지 보시는 분들 이해되셨는가 모르겠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명쾌하죠? 끝 하겠습니다.